오늘 2주차 수업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그 6페이지 보시면 입력된 데이터를 보시는데요. 먼저 네 번째 줄서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A의 네 번째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기 전에 환경 설정은 맞춰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트 1번 클릭하고, 자, 잠깐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시트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시트 3을 누르면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가 그룹 해갖고 하나로 합쳐진다 그랬어요. 이때 A의 열너비를 1로 바꿔 놓으시면, 시트 1번부터 시트 3까지가 모두 A 열너비가 1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트 3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하시면은 모든 시트가 다 열너비가 얼마로 1로 다 재조정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굴림.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J의 14번째까지 내용을 일단은 보이는 글자만 먼저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는 과정들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병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과정도 나와 있죠. 근데 거기는 색깔이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찍지 마시고요. 문제지에 보면은 색깔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 색깔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실이란 글자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뒤에 교실이 들어가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예. 자, 3월 방과 후 학점 모집 정원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전에 결제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수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돈 표시는 달러 표시, 원 표시가 체크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테두리선 그리는 거는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대각선 그리는 거는 컨트롤 1번 거기서 그려주시면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겉박스에 보면 굵은 테두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결제란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결제란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선 그려 놓으시고 합할 거는 합하고, 그렇죠? 자, 결제란을 만든 후에 얘를 복사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도 돼요. 자, 그냥 복사를 했으면 붙일 때는 그림으로 선택하여 여기 그림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블럭을 잡아서 그림으로 복사하고 나면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복사를 했으면 얘를 붙일 때는 붙여넣기에 가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그림 형태로 뜨거든요.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올려놔야 되고, 이 원본 결제란 썼던 원본은 삭제를 하셔야 돼요. 예,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번 줄은 적당선에서 높여주시면 적당선에 높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겠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시는데, 예,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글씨가 있으면 글씨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꾸며주는 기능대로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바깥쪽 그림자 옵셋 아래쪽, 그 다음에 글꼴 바꿔주시면 되고, (24포인트) 굵게 채우는 거는 노랑, 글자 색깔은 검정, 가로 가운데. 자, 그다음 이쪽이었죠? 창의 미술 나오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다 선택을 하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에서 고르는데 그 목록의 원본은 강좌명에 있다. 강좌명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게끔 한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글자들은 뒤에 교실이라는 글자가 붙어야 되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골뱅이라 그랬어요. 골뱅이가 글자란 뜻이고요. 여기에 교실이라고 쓰면은 무슨 교실하고 붙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블럭 잡아주시고 사용자 지정에 골뱅이 쓰고 뒤에다 님을 쓰면 아무개님 하고 님자가 자동으로 붙는다. 이거. 그 다음에 B 네 번째부터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를 이름 상자에다가 DB라고 이름을 정의했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건가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반드시 저장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수건번호 1, 2, 3, 4라고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16, 10, 10, 01 빼기 각자 이름. 16, 10, 10은 2016년 10월 10일이라는 거고, 01은 오늘 첫 번째 연습한 겁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2개, 3개씩 할 때가 있거든요. 01, 02, 03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날짜별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6, 10, 10 오늘 날짜고요. 뒤에다 01 첫 번째 문서 오늘 공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그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를 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하실 일들이 뭐냐면은 지금 교재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문서가 끝났고 10페이지에는 그냥 이렇게 연습하세요 라고 한 번 더 나왔고요. 11페이지는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지에는 특수문자가 들어있었나요? 우리 특수문자 없었죠? 예, 그 특수문자 입력하는 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16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21쪽에 이제 그렇게 완성이 또 돼 가는 거죠. 23쪽에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유효성 검사는요 실제 업무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뒤에 25쪽에 보니까 뭐 골뱅이 다음에 교실을 쓰는데, 자 25쪽 보세요. 25쪽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은 골뱅이란 글자 뒤에다 뭐를 붙였죠? 이렇게 붙였어요.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에다 교실이란 걸 썼어요. 맞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제가 분명히 그냥 교실만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썼는데 여기 들어가서 가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실이 원칙은 우리는 이렇게 썼잖아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골뱅이 교 따옴표에 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옴표에다 썼으면 교실이 묶여 있고
따옴표 안 하고 쓰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 묶이는데 이건 답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시던 이렇게 하던 알아서 다 답은 맞게 들어가니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거 있었어요. G/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에 내가 센티메타를 넣고 싶어요. 센티메타 뭐 50 그러면 50cm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이때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때는 센티메타를 꼭 따옴표에다 써야만이 정확히 맞아요. 영문자는요, 따옴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쓰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따옴표를 붙이든 안 붙이든 엑셀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이제 뒤에 영문자 쓰는 것도 나올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5쪽 하단에 보시면은 몇 점 하고 출력하세요. 몇 원이라고 출력하게 하세요. 님 하고 붙여라. 이렇게 님자 붙이게 해라. 뭐 암흑의 귀하라고 쓰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자주 출제되는 형식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니까 밑에서 세 번째니까 위에 두 번째 홍길동 보세요. 자,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얘를 홍길동 하고 님자가 붙이래요. 그러면 홍길동은 골뱅이라 그랬잖아요. 글자니까. 근데 글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님자를 쓰면 돼요. 한 칸 띄우고. 아니면 그냥 골뱅이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따옴표 없이 님자 써도 돼요. 자, 골뱅이 다음에 붙이면 얘도 붙어요. 골뱅이 다음에 띄면 님자 사이하고 골뱅이 기호하고 띄었잖아요. 띄우면 암흑에 한 칸 띄고 님 하고 들어간다.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골뱅이 다음도 붙여야 되고, 홍길동하고 님자를 떨궈뜨린다 그러면 골뱅이 다음에 띄우고 님자를 쓰면 되고. 요거 선생님, 골뱅이로 표시를 해야 되나요? 글자인 경우에는 그냥 글자일 때 지표준 뒤에 안 돼요. G/표준은요, 이 G/표준은 뭐냐면은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G/표준 뒤에 그냥 교실 했을 때 예. 교실 이게 여기에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G/표준을 쓰고 여기다 교실이라고 썼다 이거죠? 안 붙어요. 아마 님자하고 써주셨을 거예요. 예. 골뱅이하고 반드시 글자인 경우는 골뱅이에요. 이거는 엑셀 나라의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에 그냥 있는 숫자에 있는 그대로 붙여라. 숫자에 있는 모양 그대로 붙여라 그럴 땐 요거고요. 이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야 되고 100만 단위, 100만 분의 1로 줄여야 된다든지 무슨 명령을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더 달라져요. 그때 가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출력하는 것도 있어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뭐 요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이 코드예요. 이 코드. 이거는 연도라는 거고요. 이거는 월이고요. 이거는 날짜고요. 이거는 요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일 코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연도를 표시하는 건 두 자리인데 두 가지가 있고, 월을 표시하는 것도요. 월을 표시하는 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일단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만큼 블럭 잡아서 우리가 DB라고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름 정의하는 거. 이름 정의하는 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름 정의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테두리선 그리실 때는 아까는 사실은 테두리선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야 뭐 테두리선이 대각선이니까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알맹이 테두리선은 얇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겉 테두리가 굵은 선이 하나 들어갔고,
요 사이에도 요 위 블럭 잡은 거 위아래도 굵은 선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블럭 잡아서 하고, 두 번 블럭 잡아서 하고, 세 번 블럭 잡아서 굵은 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긋고 요 사이에 있는 거 한 번 더 긋고, 그러면 요 윗동네, 이 동네, 이 동네가 굵은 줄이 박스로 아웃라인이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매번 연습을 하시는데 일단 입력이 빨라야 돼요. 이거 입력을 하셔야 요거를 가지고요. 요만큼을 가지고 제2 작업, 요 2작업 있잖아요. 2작업도 해야 되고 3작업도 해야 되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4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입력하지 못하면 얘들은 나중 문제예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요것만 갖고 따져. 요것만 갖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다 완성이 되고 31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모집률 1, 비고 2, 합계 3, 평균 4, 합계 5, 수강료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 7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 문항당 20점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함수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함수가 뭐냐 이거지.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키가 있죠.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F1번이 뭐냐면은요, F1번이 도움말이에요. 영어로는 help라고 써 있고요. 우리말로는 도움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럼 F1번을 누르면 또 F2번은 뭐냐면 F2번은 사실은 이거는 리네임이에요. 이름 변경. 이름이나 파일이나 폴더나 또는 엑셀에 있는 셀 내용을 수정할 때 쓰는 키예요. F3번은 뭐를 검색할 때 쓰는 거고, F5번은 뭐 새로 고침이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맨손을 쑥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길쭉한 작대기나 뾰족한 거를 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끄집어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포크 같은 거로 찔러서 우리 내용물 확인할 때 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크는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손에 닿지 않게끔 사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엑셀에서의 함수는 수학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기능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합계를 계산한다든지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최대값을 계산한다든지 이 책에서 말하면 뭐 수강료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뭐 수강료에 대한 뭐를 표시하시오, VLOOKUP 참조라든지,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예. 뭐 내림을 하시오, 올림을 하시오, 반올림을 하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함수예요. 그거는 수학적인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수학적인 거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포크가 어떤 용도로 쓰인지는 알아야 포크를 찌르던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요, 우리 책에는
그 함수 명칭을 알려줘요. 책에 한번 보세요. 31쪽.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번이 모집률이에요. 1번이 모집률을 계산하는 건데 모집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나누어서 반올림을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누는 거는 우리가 가감승제 사칙연산에 의해서 나누면 되고요. 반올림은 뭐냐면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라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라운드. 이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하래요. 아, 반올림 할 때는 라운드를 쓰면 되는구나 하고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운드가 뭐더라? 반올림이 뭐더라? 외우셔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에서 뭐에 대해서 참조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함수명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추하고 무를 잘라가지고 김치를 담으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손으로 뚝뚝뚝 끊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막 톱으로 쓸어서 배추를 자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마, 칼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아, 도마 위에다가 칼로 자르는구나 하고 알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막 부연 설명을 하냐면 이거를 하시고 나면 막 어렵다 그래요. 옛날에 수학적인 기능이 막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정원. 모집정원은 어디에 있어요? 모집정원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나누래요. 나누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책에는 수학에 나오는 나누기 그 기호가 들어가 있지만 컴퓨터에는 그 나누기 기호를 안 써요. 우리 오른쪽 숫자판에 보시면 슬래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곱하기고요. 요거 별표처럼 우리가 별표라고 쓰는 거 얘는 본래는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곱하기 기호고요. 그 다음에 요건 슬래시 나누기 기호고요. 그 다음에 모집 정원으로 나누래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라? 반올림 하래요. 여기 써있네. 제가 아까 먼저 나눈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함수를 써라? 라운드 함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는 모집정원 모집인원을 클릭하고 나누기 모집정원 이렇게 하래요.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오겠죠?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리로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는 는 하고 나서 요거 나누기 얘를 해주면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똑 떨어지고 어떤 거는 안 떨어지니까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냥 똑같이 만들어라 이거지. 그리기 위해서는 요 앞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라운드. 같이 한번 해보죠. 는 라운드 는 라운드.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라운드 계산을 하는데 해설이 이상하게 써 있다. 라운드를 계산하는데 함수명을 먼저 쓸 거예요. 책에서 함수명을 알려주니까 함수명을 쓰는데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함수라는 통이 있어. 함수라는 통. 라운드라는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휘 흔들면 답이 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 통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흔들고 딱 꺼내놓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모집 인원 클릭하고 나누기 모집 정원을 하면 뭐와 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릿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릿수 수학에서 보면 그래서 컴마 2 두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거든. 컴마 2 이렇게 엔터. 어? 제가 잘못 썼어요? 85,000원인데 85만원이라고 썼어요? 돈이 궁했나 보지? 예. 자, 모집률은 1딱 떨어졌어요?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것도요. 는 라운드 괄호 열고 내 모집 인원 클릭하고 나누기 모집 정원 그리고 컴마 2 가로 닫고. 가로 닫고는 보통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닫아는 줘요. 예.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가로 열고 모집 인원 클릭하고 나누기 모집 정원 클릭하고 그리고 컴마 2 가로 닫고. 딱 두 자리 생겼네. 그렇죠. 예. 근데 매번 하려니까 짜증나네요. 지금 8개잖아요. 8개. 만약에 이 데이터가 100만 개가 들어왔으면 100만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엑셀은 처음 것만 잘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울 건데 얘만 잘 해놓고 나서 아래 거는 이하 동문 하면 돼요. 얘가 딱 계산이 되고 나니까 I의 6번째가 뭐라고 물어봐요. 야, I의 5번째 너 어떻게 계산했길래 답이 나왔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I의 5번째가 우쭐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처럼 해봐. 너 어떻게 했는데? 나 이렇게. 나처럼 해봐. 그러면 돼. 그 나처럼 해봐라는 기능이 점이에요. 점. 엑셀은 블럭을 잡던 하나를 잡던 간에 제일 오른쪽 밑에 점이 있어요. 클릭하는 순간 저 오른쪽 밑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여기는 점을 마우스로 누르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그대로 똑같이 생겨져요.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건 아세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자 보세요. 얘를 뭐 오른쪽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선이 굵어졌지 않아요? 여기 선이 굵어졌잖아요. 안 굵어졌어요? 그냥 깔끔하게 보기 좋아졌어요. 다시 보세요. 얘 오른쪽에 보면 얘 위쪽 요 위쪽이 굵은 선이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을 얇은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선이 가는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겉 테두리를 굵은 선, 중간 테두리 한번 굵은 선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윗줄이 굵은 줄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나처럼 해봐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 위에도 굵은 줄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감점당해요. 그때는 요거. 이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다른 글자를 쓰는 순간 얘가 사라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효하고요.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 선이
여기 선이 굵은 줄이 위에 끼는 바람에 그런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가 본래는 얇은 줄이었잖아요. 다 얇은 줄. 이렇게 썼으면 그냥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굵은 테두리가 하나 들어갔어요. 또 중간에도 위아래가 굵은 줄이 들어갔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의 제일 위쪽하고 아래쪽은 굵은 줄인데 자동 채우기 하면 이거죠. 여기는 굵은 줄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얇은 줄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위에는 굵은 거, 아래는 얇은 거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은 굵은 선이 아니라 다 얇은 선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굵은 줄이 중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디 요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눌러주면 굵은 선이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계산을 해놓고 나서 선이 굵은 줄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걸 했단 말이야. 다른 걸 잔뜩 하고 가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마저 했던 게 다 지워지니까. 그러면 이 자체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 자체에서 해결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들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그런데 요거 중간에는 얇은 줄이고요. 밑에는 굵은 줄이죠. 자,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얇은 줄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얇은 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답이 맞아요. 근데 여기 위아래가 또 깨지잖아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요거 여기는 얇은 줄, 그 다음에 굵은 줄은 여기에 이렇게. 이 굵은 줄이 요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굵어야 안 돼요. 요거 얇은 줄은 이거, 일반 줄은 얘고 굵은 줄은 요거예요. 그럼 얇은 줄 선택해서 가운데다가, 굵은 줄 선택해서 위 아래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있는 자체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 기본 메뉴에 나와 있는 그거를 활용해서, 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작업하시려 그러면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망쳐놓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대해서는요, 얇은 줄 모든 테두리를 굵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블럭 잡아서 겉에 굵은 줄 이러면 돼요.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 아래하고가 굵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또 굵은 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얇은 줄로 놓고 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거 계산 다 하고 나면, 이 계산이 다 하고 나면 선은 안 깨졌으니까 나중에 가서 얘를 굵은 줄로 이렇게 둘러주면 안 되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얇은 줄 둘러놓고 계산 끝나고 나면 택 딴 데 가버리거든. 굵은 줄 두르는 걸 까먹을까봐. 예. 그러니까 연습하시다 보면 요령이 막 다 생겨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자, 세상에 라운드 함수 하나가 달랑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요. 예. 두 번째는 뭔가 보세요. 두 번째는 비고란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인기 강자고, 그렇지 않으면 빈 칸으로 두래요. 요거는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 32쪽을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와요. 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수식이라고도 얘기해요. 함수식 안에 수식이 들어갈 수 있고 수식 안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5 더하기 3이 얼마냐 이러면 수식인데 아까 라운드 해갖고 어떻게 했잖아요. 이러면 함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수식 안에도 함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식이 다른 말로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좀 볼게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써요. 수학에서는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우리 엑셀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는 5 더하기 3 이렇게 써요. 엑셀은 무조건 는을 쓰고 시작합니다. 는이라고 쓰면 아하, 명령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수학에서는 는 연산자, 는이 이제 계산 연산자인데 최종적으로 는 쓰면 아,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컴퓨터는 는 하고 쓰면 명령이고 마지막에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오케이, 네가 해라. 엑셀한테. 사람은 얘가 없으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끝난 건지 하는 중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는을 쓰는 거고요. 엑셀은 는이라고 쓰면 명령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그때 비로소 이걸 하라는지. 그럼 만약에 이거는 뭘까요? 5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엔터 치면 뭐가 돼요? 엑셀에서는요. 그냥 5 더하기 3이라는 글자가 찍혀요. 여기에 5 더하기 3이라고 엔터를 치면 그냥 이 글자가 찍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서 5 더하기 3을 쓰면 8이 되지만 그냥 는 없이 쓰면은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라는 말이 나와요. 연산자는 가장 먼저 쓰는 게 아까 는 있었죠. 는도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거듭제곱 연산자라고 해서 거듭제곱 연산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퍼센트 연산자 있어. 퍼센트 5%라고 쓰면 아 0.0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5%니까 100%라고 쓰면 1이 되는 거예요. 1이 100%니까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산술 연산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다. 앞에 는 쓴 거는 뭐냐면 그렇게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이거는 같으냐 다르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는 5하고 6이 같으니? 라고 물어봐요. 요거는 계산하세요 라는 명령이고 이거는 5와 6이 같으냐 라는 뜻이에요. 안 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하고 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5가 6보다 작으니 물어보면 맞잖아요. 그러면 참말 하고 떠요. 참 거짓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연산자 중에 콜론이라는 연산자도 있어요. 콜론이라는 연산자. 그 다음에 컴마 연산자도 있어요. 컴마 연산자. 쉼표도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빈칸도 연산자가 있어요. 또 뭐 빼먹었다. 이것도 있다. 앰퍼센드 연산자. 앰퍼센드 연산자는 이렇게 씁니다. 는
사랑이란 글자랑 해요라는 글자랑 결합을 하면 이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럼 얘가 사랑해요 이렇게 붙어요. 붙어. 만약에 12랑 34랑 결합이 되면은 1, 2, 3, 4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변해버려요. 얘는 글자를 결합하는 연산자예요. 왼쪽과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콜론 연산자도 있고 쉼표 연산자도 있었고 제가 여기 빈칸 연산자도 있잖아요. 우리 책에서는 빈칸 연산자, 공백 연산자가 있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공백 연산자를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나 쉼표 연산자는 많이 써요. 쉼표 연산자는 쉼표 연산자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는썸 5, 4, 2 그럼 뭐냐면 5와 4와 2를 더하시오. 그럼 뭐가 되죠? 이때 컴마는 뭐냐면 나열한다는 거죠. 얘랑 쟤랑 저것이랑 그게 쉼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는썸 뭐야 A의 첫 번째 셀 컴마 얘랑 B의 100번째서부터 C의 200번째까지 이렇게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B의 첫 번째에서부터 C의 200번째까지면 202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200개가 되죠. C라는 칸하고 B라는 칸, C라는 칸 100줄이니까 200개잖아요. 200개하고 A의 첫 번째 개 201개의 숫자가 있으면 그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지. 요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연산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연산자고. 쉼표는 뭐라고요? 나열 연산자. 얘랑 쟤랑 이럴 때. 아까 우리 무슨 함수 썼었죠? 라운드에서 뭐 컴마 하고 썼었잖아요. 그때 컴마 쓰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구분하시오라는 때 그냥 이쪽과 저쪽의 항목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컴마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컴마는 얘랑 쟤랑 이란 뜻의 따로따로 있는 애기 때문에 컴마를 쓰는 거고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셀 참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셀 참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셀 참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는 아까 라운드 안 했을 때는 는 모집 인원을 나누기 모집 정원으로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는 180 나누기 180 한 게 아니라 얘랑 지의 5번째 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180이지만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저것으로 나누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참조하는 거예요. 셀 참조.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 모집 인원이 180이 아니라 250명이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알아서. 얘도 180이 아니라 175명이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겠죠. 답이. 그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180이 들어있는데 저기 180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와 뭐를 나누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함수에서는 는 함수명 쓰고 이 괄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쓰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수가 알아서 지지고 볶는다 이거지. 자, 쿠쿠 압력밥솥. 쿠쿠 특정 상품 이름을 제가 대서 그러는데 쿠쿠 압력밥솥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안에 뭐뭐가 집어넣어야 되죠? 뭐뭐 넣어야죠? 썰, 물 하고 명령을 딱 걸면은 한참 있다가 밥이 되고, 그렇죠, 취사를 해서 밥이 되고 보온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온을 해주잖아요. 이게 쿠크 압력밥솥이라는 함수예요. 그 함수 안에다가 쌀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쌀 튀기는 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물도 넣어야 돼.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죽이 되고, 물을 적게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밥이 꼬두밥이 되겠죠. 그러니까 쌀하고 물의 양은 여러분이 적당히 잘 넣어주시면 돼. 그리고 뚜껑 덮고 압력 잠궈 놓고 취사 버튼 누르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뭐라고 썼냐면 는 라운드 어떤 값을 주고 자릿수를 줬단 말이에요. 자릿수. 어떤 값에 대해서 소수점이어 두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내가 외워서 써야 되겠지만 시험 문제는 알려주니까 문제지에 라운드가 뭐지? 이름은 헷갈리겠지.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는, 라, 운, RO까지 썼더니 여기 보이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 마무리가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탭키 얘를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탁 알아서 가로가 열려요. 아까 우리 연습은 다 썼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본래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좀 숙달이 되시면 하나 쓰고 나서 찾으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써보면 나오지. 이렇게 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보이고, 요거 일단 나누기 요거 이 결과를 컴마 2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띄어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기 좋으라고 띄어 쓰는 거고요. 그냥 명령 걸 때는 띄어 쓰기 안 하고 바로 쭉 쓰셔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하고 어떤 값을 계산한 결과, 그거를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만 보이게끔 하시오 라고 하는 게 라운드.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또 뭘까요? 잠깐만.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반올림이죠. 반올림이잖아요. 얘는 뭐죠? 올림이에요. 얘는 뭐죠? 내림이에요. 반올림, 올림, 내림은 아시죠? 5를 기준으로 5가 넘어가면 5 이상이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올림은 뭐예요? 무조건 0만 아니면 다 올라가는 거고, 내림은 다 잘라버리는 게 내림이고, 그런 거죠. 시험 문제에 라운드 업이 나왔어. 그럼 올림이구나. 그럼 라운드 업 쓰면 되고, 라운드 다운 썼어. 그럼 라운드 다운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라운드 다운 쓰면 돼. 라운드 계열은 잠깐만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라운드 여기 뭐라고 썼어요? 라운드 다운 내림.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올림. 얘는 뭐라고 돼 있어? 반올림. 화면에 뜨네. 라운드가 뭔지, 라운드 다운이 뭔지, 라운드 업이 뭔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본 글자처럼 힘들어하지만 않으시면 라운드 업 설명이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비골 안에다가 계산하는 문제인데, 모집 인원 이게 150명 이상이면, 150 이상이면 인기 강좌,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쓰래요. 무슨 함수 써라? if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
그럼 if 함수가 뭔지를 또 알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if 함수를 좀 설명드릴게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식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if 성별이 남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남탕을 가세요. 아니면 여탕을 가세요. 는 if 나이가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러면 당신은 성인이군요. 아니면 미성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라 이거죠. 우리 교재 어디냐면은 if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35쪽에 if 함수가 나와 있어요. 34쪽에 35쪽에 논리 함수가 나와 있어. 논리 함수는요. if, and, or, not, true, false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true나 false는 not 밑에 3가지는 전 시험에 나온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if하고 and나 and하고 or는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if, and, or 이 3가지는 아주 단짝들이에요. 자, 조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 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저 다음에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시험 안 보는구나.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실 겁니까? 어디서 보겠다. 조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안 맞으면, 근데 사람은 조건이 되게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컴퓨터는 오로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조건을 딱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맞으냐 틀리냐 둘 중에 하나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컴퓨터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야. 그래서 참인 경우, 이 조건이 참인 경우와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 딱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는 if 5가 6보다 크니? 5가 6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5가 6보다 크면은 뭐라고 쓰냐면 이상하다. 5가 6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대.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면 맞다. 이렇게 출력하래. 그러면 이거 갖고 물어보면 야 5야 너 6보다 크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아요? 맞으면 이상한 거고 안 맞으면 뭐야? 안 맞으면 맞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답이 뭐예요? 맞다가 답이죠? 아니 5가 6보다 큽니까? 크면 이상하다예요.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글자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5가 6보다 크면 참이면 요거고 거짓이면 이거니까 여기서 답은 뭐가 나올까요? 5가 6보다 안 크잖아요. 그 답은 맞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이 조건, 요 조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50이 6보다 큽니까? 막 크죠? 그 참이죠? 그럼 답은 이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맞다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거는 조건을 물어봐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딱 2가지밖에는 없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집 인원이 150명 이상이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 는 if 모집 인원이 15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맞으면 어떻게, 참이면 어떻게 돼? 인기 강절해. 아니면 공백이래.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모집 인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F의 5번째 셀이죠. 이 모집 인원이 F의 5번째 셀이에요. 그럼 150 이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 아까 여기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F 5번째 셀이 그게 모집 인원이었었거든. 그 안에가. 얘가 15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인기 강자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이라 그랬는데, 공백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공백은 이게 공백이에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그게 공백이에요. 엑셀에서.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안 돼요. 이 안에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비오더도 안 되고요. 우리말로 공백이라고 쓰면 엑셀이 공백이란 글자를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다시 여기다가요. 는 if 괄호 열고 누가? 모집 인원이 크거나 같다 150. 그렇죠? 크거나 같다 150. 그러면 뭐라고? 인기 강좌 아니면 공백. 따옴표 열고 따옴표 바로 닫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괄호를 닫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안 닫아줘도 엔터 치면 웬만하면 닫아줘요. 예. 자, 아까 우리 모집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고요. 인기 강좌 끝나고 자동 채우기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자동 채우기, 하나 자동 채우기,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요. 두 개를 하나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눌러주면 둘 다 똑같이. 서식 없이 채우기 한 이유는 아시죠? 선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만약 선이 안 깨졌으면 서식 없이 채우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집률 계산하고 비고 계산했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셔도 돼요.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그랬더니 이렇게 인기 강좌라고 표시되지 않은 것들은 빈칸은 150명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142명이 아니라 만약에 242명이면 얘도 인기 강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AND하고 OR가 짝꿍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는 if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답은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물어봅니다. 막 조건을 물어봐요. 너 이 조건에 해당하니? 그럼 결국에는 예 아니오잖아. 이거는 맞고요, 저거는 틀리고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던 저게 틀리던 간에 결론은 참 아니면 거짓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안에다가 조건을 물어볼게 제가요. 예를 들어서 5가 6보다 크니 6이 4보다 크니 이라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야. 동시에 물어보면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는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if 안에는 조건을 물어보고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거예요. 조건을 물어보고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거, 얘는 못 알아듣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묶어놔야 돼. 이렇게 묶어놔야 아, 얘가 두 개가 하나의 조건이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럴 수 있죠. 둘 다 맞으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야. 두 개를 물어봤는데 둘 다 맞춰야 된다는 거야?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면은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AND야.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AND가 아니라 OR도 있어요. OR. OR는 뭐냐면 내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또는 혹은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혹은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ND는 뭐예요? 둘 다 만족해야 참이라는 거고,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거짓이 생기면 100가지를 나열해놨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참이었는데 한 가지가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모두 참일 경우, 모두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 얘는 적어도 한 개가 참일 경우에는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가 참이라는 말은 100개 중에서 다 뻥이야. 99개가 다 거짓말이고 하나가 참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5가 6보다 크냐? 안 크죠? 거짓이 생겼죠? 그럼 뒤에 것 보지도 않아도 돼요. 안 봐도 돼. 볼 필요가 없잖아. 거짓이 껴 들어갔으면 AND니까 그냥 거짓이 되는 거죠. AND는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근데 처음에 거짓이 나오면 그 이하는 안 봐요. 무조건 거짓이 돼요. 근데 OR는 뭐예요? 5가 6보다 크냐? 거짓이 생겼죠. 그럼 혹시나 또 물어봐야지. 얘는 맞냐? 그래서 6이 4보다 크냐? 그랬더니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안 봐도 되죠. 어차피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 그랬잖아. 얘는 참이 되고 얘는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문제가 단순하게 나와서 조건을 하나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집인원하고 모집 정원이 둘 다 150명 이상이면 참이다. 이런 게 인기 강자다라고 하면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자, 아까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답인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if 모집 인원과 모집 정원이 모두 150 이상이면 인기 강자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if 모집 인원은 아까 어디 있죠? F의 5번째네. F의 다섯 번째. 모집 정원은 뭐죠? G의 5번째. 둘 다 150 이상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AND라고 쓰고 얘가 150, 얘도 150. 이렇게 둘 다 묶어줘야 돼. AND 안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인기 강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공백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조건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AND 안에다가 컴마 해갖고 나열해서 세 가지를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면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만족하면 인기 강자고 아니면 빈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모집 인원과 모집 정원 중에 적어도 하나가 150 이상이라면 그때는 얘가 AND가 아니라 OR로 변하는 거예요. 함수가 연산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3번 문제.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강좌의 모집 인원 오케이. 무슨 함수를 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뭐를 하라겠냐면 결과 뒤에 몇 명이라고 붙이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저 함수는 sumif라는 함수를 쓰고요.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앰퍼샌드란 연산자를 쓰래. 앰퍼샌드 연산자라 그랬어 아까 연산자.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명 하고 명자가 붙어야 돼. 명자가. 자, 일단은 함수가 2개 나왔어요. 함수가 2개가 나오면 이제 2개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책에 보면은 아까 제가 35쪽 그 if 말씀을 드렸는데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뭐 혈압을 판정한다 5화 뭐 그 다음에 체험비 지원금 하는 거 39페이지에 if하고 and 뭐 이렇게 결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41페이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7번째 I 12번째 셀에 수식해서 if and f 12번째가 15 h 12번째가 만 그렇다면은 g 12번째에다가 10%를 곱하고 아니면 g 12번째에다 5%를 곱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떨 때는 10%를 주고 어떨 때는 5%를 주라는 얘기 같아요. 문제가. 자, 그 다음 42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42쪽. 42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뭐 수학함수, 삼각함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수학하고 삼각함수가 본래 이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죠. 수학함수에는 합계 구하는 건 수학함수입니다. 평균 구하는 건 통계함수예요. 함수 동네가 달라요. 근데 그게 함수가 수학함수인지 통계함수인지 우린 몰라도 돼요.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시험 문제 썸함수는 수학인가요? 통계인가요? 안 물어봐요. 예. 근데 거기도 보니까 아까 우리 라운드 배운 거 있네요. 수학 및 삼각함수에 라운드도 있잖아요. 썸도 있네요. MOD도 있네요. 프로덕트도 있어요. 썸 프로덕트도 있고 썸 이프도 있어요. MOD, 썸,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 썸 이프,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것들. 자,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47페이지 빨간색이 답이에요. 답인데 한번 볼게요. 맥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C의 두 번째 콜론 C 9번째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 동네의 최대값 맥스가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컴마 2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제일 큰 거는 컴마 1이야. 라지 컴마 1이 제일 큰 거야. 근데 제일 큰 거는 보통 맥스라고 써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맥스고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100번째로 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다 컴마에 5를 쓰면 5번째로 큰 거, 100을 쓰면 100번째로 큰 거 이런 거고. MIN은 제일 작은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미니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라운드 아까 반올림이라 그랬죠. 근데 옆에 에버레이지라고 써 있잖아요. 에버레이지는 평균이야. 근데 평균을 구한 거를 라운드 반올림을 하래요. 근데 뒤에 컴마 얼마가 찍혀 있어요? 2가 아니에요. 2는 뭔데?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라고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2는 뭐냐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왼쪽에 본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count if라는 말이 나와요. count if. count if하고 옆에 count a도 있네요. 곧 다섯 번째 줄에 count if랑 메디안도 나왔어요. 메디안 나왔어요? 메디안? 우리 메디안 쓰라며. 이거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count if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고. 뭐가 함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썸이프는 뭐고 메디안은 뭐냐 이거지. 근데 문제지에 보니까는 중간값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중간값 이상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니까 썸이잖아, 썸. 합계니까 썸이. 근데 if가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썸 if는 뭐 하는 거냐면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야. 우리 반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들을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반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 점수 합계가 얼마가 나왔는지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국회의원들은 평균 나이가 몇 살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에버리지 프를 쓰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의 그 재산의 합계를 구하고 싶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것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관들의 재산의 합계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썸이프는 조건부 합계고요. 메디안은 뭐냐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인데 다른 말로는 중위수라고 돼. 중위수 하면 더 어렵다. 중간값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이 순서 이거 요 순서의 중간값이 아니라 얘 큰 거 작은 거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거 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의한 중간값. 요 보이는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이라니까 수강료가 제일 작은 금액서부터 제일 많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나래비로 나열해야 돼. 쫙 나열해 놔야 돼. 근데 사람이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제일 작은 게 65,000원, 75,000원, 6만원, 65,000원, 75,000원, 75,000원, 85,000원, 85,000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이 뭐였죠? 6, 65, 75, 85, 85. 그럼 85하고 85인가? 85하고 85 사이인가? 8개니까 지금. 그럼 85,000원 가나? 자, 이거예요. 1, 4, 2, 5, 3. 그럼 이게 중간이 뭐예요? 얘가 중간이 아니에요? 얘가 중간이 아니라 뭐 1, 2, 3, 4, 5 순서 3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의 중간은 얼마예요? 1, 2, 4, 5잖아요. 그럼 2하고 4나 2하고 4. 2하고 4의 중간이 얼마야? 합이 6이니까 2로 나누면 3이지 뭐. 홀수계가 있으면 딱 가운데가 있지만 짝수계가 있으면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간에 있는 것끼리 지들이 계산해요. 알아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썸이프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자, 능 썸이프 여기에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게 함수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는 뭐예요? 우리 문제의 범위는 뭐예요?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의 강좌의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모집 인원이네.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모집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뭐예요? 중간값 이상이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수강료에서. 이거를 못하면 어디에서 범위가 어디 있고 중간값에서 어디를 계산해야 되고 뭐의 합계를 구하는지 모르면 이게 답답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만 남자 중에서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예요? 자, 우리 반 남자 중에서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는 sum if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고 합계 구할 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국어 점수잖아.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남자지 뭐. 남자. 여기서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우리 반이 아니에요. 우리 반 성별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반 전체가 아니라 우리 반에 항목 있잖아. 항목. 그러니까 성별 항목. 그러니까 우리 반이 아니라 사실 우리 반이 우리 반이지 뭐. 남의 반은 아니니까 성별이라는 항목 있잖아. 항목. 남자인지 여자인지 써 있는 거. 그 중에서 남자들만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 문제를 계산하는 건데 창의교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창의교실. 창의교실에 대한 수강료 합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게 좀 쉬워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는 sum if 써볼까요? 직접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위와 조건은 따라가요. 얘하고 얘는 따라가는 거예요. 얘하고 얘 따라간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창의교실에서 창의교실들의 수강료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조건이 창의교실이잖아.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창의교실이 있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마 글자니까 창의교실에 창이죠? 교실은 붙인 거잖아. 그냥 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수강료 블록 잡으면 되죠. 엔터 치면 뭐가 되죠? 창의교실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85,000원 75,000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이 얼마야? 150,000원이지 뭐. 그런가요? 그게 답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그럼 여기 가서 다시 이걸 지우고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수강료가 중간값 이상인 거. 그러면 여기에 는 sum if 가로 열고 조건은 수강료의 중간값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이 들어있는 동네가 뭐다?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하고 범위는 같이 다녀야 돼요. 조건은 남자라고 써 있는데 범위는 국어 점수를 블럭 잡으면 안 되죠. 그 국어 점수에는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남자다라고 써 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료의 중간값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수강료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을 쓰겠죠. 아직 조건을 우리 안 배웠어요. 조건을 썼다고 치고, 그럼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니까 이 동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엔터를 치면 조건을 안 썼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조건을 안 썼, 조건이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이라고 뭐 나왔는데 답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sum if 수강료 범위가 어디죠? 수강료 범위가 H5부터 H12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조건을 쓸 테고요. 모집 인원이 어디죠? G 5번째부터 G 12번째예요. G 5번째부터 G 12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면 다운패드 남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운패드 크거나 갖다 10만원 이렇게 쓰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10만원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1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요거 조건을 이렇게 씁니다. 크거나 같다 10만원 다운패다. 그럼 이게 10만원이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는 중간값이라 그랬잖아요. 중간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만약에 중간값이 알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중간값이 10만원이라면 크거나 같다 10만원 쓰면 되고, 중간값이 8만원이면 8만원이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간값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는 같이 쓰세요. 메디안 가로 열고 수강료 블록 잡으세요. 이렇게 는 메디안 가로 열고 수강료를 블록 잡으시고 엔터를 한번 딱 쳐보세요. 8만원이네. 수강료가 8만원, 평균 중간값 이상이 중간값이 8만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아까 뭐라고 썼냐면 메디안 함수를 제가 안 썼잖아요. 서미포는 썼는데 메디안 함수를 안 쓰면 틀린 거예요. 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써줘야 돼요. 앰퍼샌드는 나중에 쓰던 말던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럼 여기다가 8만원 이상을 써야 되겠는데, 아니 중간값 이상을 써야 되겠는데, 아까 중간값 어떻게 썼죠? 아까 중간값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거든. 이게 지금 중간값 구하는 거였던 중간값. 근데 공식에다 이걸 써줘야 돼요. 이거를 공식에다가 요거를 요거다 써야 되거든. 이게 중간값 구하는 게, 이거 중간값이니까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안 돼요. 어떻게 쓰는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제가 아까 중간값이 8만원이면 크거나 같다 8만원 다운패드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8만원 자리가 뭐였어요? 8만원 자리가 중간값이었죠. 그쵸? 그냥 크거나 같다 중간값.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를 따옴표를 여기다가 결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요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건 틀린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초기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사랑이란 글자와 해요란 글자를 결합하면은 사랑해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은
크거나 같다 중간값이잖아요. 크거나 같다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크거나 같다 하고 중간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메디안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8만원 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때 크거나 같다가 밖으로 나와도 돼요. 밖으로 나오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붙었어요. 이 크거나 같다 이게 붙었단 말이야. 붙고 나서 뒤에 중간값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서 크거나 같다 중간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하고 명자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명자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잠깐만 글자를 좀 줄여놓고 볼게요. 너무 커서. 보실만 하죠? 좀 더 줄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명자를 붙이는 거는 뭐 빈칸은 상관없어요. 분칸 이거를 뭐 이렇게 띄워서 하던 얘를 붙여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인원수가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합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8만원 이상이 얼마라고요? 하나,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 쟤랑 네 군데네. 그랬죠. 그러면 635명인데 그럼 635라고만 달랑 써 있으면 안 되니까는 635명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써보면 는 sum if 가로 열고 수강료 콤마 크거나 같다 앰퍼샌드로 메디안 걸어 닫고 콤마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잠깐만 스펠이 틀렸네. 635명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 답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자는 뭐 여기도 붙여주면 되겠지. 근데 왜 틀렸고 왜 맞았느냐면 요거 따옴표 안에다 쓴 거를 마무리 짓고 메디안을 결합해 줘야 되는데 이 메디안이라는 함수랑 크거나 같다란 그 글자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럴 거면 이렇게 쓰지 뭐. 그렇잖아. 이렇게 써야지.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 따옴표가 어디서 마무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네 번째 문제. 자, 제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답을 먼저 맞춰보고 나서 이 책에 지금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다른 문제가 예문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도 풀어 드릴 거예요. 함수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A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 건 쉬워요. 설렁설렁해도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지로 말하면 2작업, 3작업, 4작업 있잖아요. 얘들은 쉽다니까. 고급 필터 하라고? 그러면 척척척 이러면 돼. 밑에 뭐 피벗 테이블 하라? 척척척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클릭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함수는 계산 작업은 다 내가 써야 되잖아. 키보드로. 근데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험은 나오던 것만 나오지 이상한 거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가 써 있습니까? 지금 창의 교실 모집 인원 평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모집 인원의 이 모집 인원의 모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에버리지랑 달랑 쓰면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창의 교실, 여기 창의 교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평균이죠? 이 말은 조건부 평균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중간값 이상인 거 합계를 구하라 하니까 조건부 합계잖아요. 여기 아까 요거 이거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조건부 합계가 뭐예요? sum if. 그러면 조건부 평균은 average if를 쓰면 좋은데 average if라고 안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된 이름 아까 db라고 돼 있거든. db. 정의된 이름이 db가 있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창의교실 강좌의 모집 인원 명이라고 써있는 모집 인원의 평균을 내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정수가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자, 무슨 함수 쓰라고요? 라운드 다운. 아까 라운드 다운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t average 이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는 라운드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어떤 값을 주고 자릿수가 없으면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반올림을 올림 내림 하는 거죠. 만약 컴마 3 그럼 뭐가 돼요? 소수점이야 세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데 그거를 잘라서 보여줘라 이거지. 반올림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D 에버레이지는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D 에버레이지.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dsum은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 아까 창의교실 조건. dmax는 뭘까요? 최대값 구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dminimum은 뭘까요?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dcount가 있고요. dcount all이 있어요. dcount a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딱 요 중에서만 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함수가 뭐냐면 daverage예요. 이유가 평균 구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내림해라 하고 묻기가 좋거든. 합계를 구하면 소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20, 30 더해봤자 합계 안 소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를 평균을 계산하면 소수점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력공 저력공 하고 내기가 참 좋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여기다가 같이 쓸 거예요. 는 d average 는 d average 그러니까 영어로 는 dav 그러면 밑에 딱 보이네. 그러면 탭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착 함수가 펼쳐지고요. 이때 문법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든 엑셀이든 함수의 문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아까 우리 sum 구하시오, sum if 구하시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알맹이만 이렇게 잡았죠? 아까 알맹이만 이렇게 잡아서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위에는 항목 이름 있잖아요. 항목 이름. 얘를 포함해요. 다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으세요. 마지막 두 개는 안 잡습니다. 마지막 두 줄도 안 잡습니다. 오른쪽 I하고 J는 내가 따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얘는 안 집어넣어요. 잡았더니 뭐라고 뜨네요? 알아서 DB라고 뜨죠? 얘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를 블럭 잡아놓고 이름 상자에다가 DB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럭을 안 잡고 영어로 DB라고 써도 알아서 돼요. 자, 컴마.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는 영역이 어딥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영역이 어딥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필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에버레이지는 무슨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의 평균 구할 거냐 묻는 거예요. 어디 평균 구하는 거예요? 강사명의 평균 구하는 겁니까?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까? 수강료의 평균 구하는 겁니까? 어디 평균 구하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죠? 그럼 얘를 클릭하세요. 모집 인원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모집 인원은 몇 번째 항목이에요? 강사명서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숫자 6이라고 써도 돼요.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라고. 근데 여섯 번째를 세기가 귀찮잖아요. 그냥 모집 인원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크리테리아는 말은 뭔 얘기냐면 조건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조건이 뭐죠? 창의교실이죠. 그럼 얘가 창의교실이잖아. 아까 조건을 쓸 땐 따옴표에다 쓰라 그랬잖아요. 따옴표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 따옴표 열고 창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좀 특이하게 요 항목 이름이 포함하는 거라. 아까 클릭하고 막 전체 다 잡았잖아요. 요렇게 분류가 창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분류가 창의. 엔터 쳐볼게요. 뭔지 평균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 F2번 키 누르면 거기가 답을 이렇게 엔터 치면 내려갔는데 그 자리를 클릭하고 F2번 키 누르면 다시 함수 수식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미술교실에 대한 수강료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모집 인원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미술교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평균 구할 거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럼 분류가 미술이니까 분류하고 미술을 블록을 잡아야죠. 이렇게. 근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면 조건을 못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다가 분류가 미술 이렇게 써야 돼요. 분류가 창의, 얘는 붙어 있으니까 블럭 잡았지만 분류가 미술인 경우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블럭 잡아서 조건을 잡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내요. 절대로. 딱 붙어 있는 것만 딱 내요. 딱 붙어 있는 것만 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를 127.5가 답인데 120.5가 나왔는데 소점 이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줘야지. 그 뒤에 컴마 뭐를 쓸까? 0 컴마 0 컴마 0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컴마 0 뭐야? 컴마 0은 소수점 이하가 없다. 소수점 이하가 없다. 컴마 1 쓰면 뭐예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소수점 이하 안 나오게 책에 뭐라고 되냐면 104.5가 104하고 정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정수.
그러니까 여기 얘를 보니까 104.5가 얼마로 변한다? 104. 이렇게 소수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수니까. 그러니까는 답이 컴마 0을 써야 소수점 없이 그냥 딱 잘려버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좀 하나 더 메모를 해드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영역을 포함하면 돼요. 전체 영역을 잡을 때 항목의 이름까지 포함시키고, 두 번째 조건 물어봤죠. 항목 물어봤죠. 항목. 영어로 필드, 아까 필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계산할 항목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때 항목 셀을 클릭하면 되고, 혹은 뭐를 하면 되죠? 순번을 써도 된다 그랬죠. 아까 6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크리테리아가 뭐라고요? 조건이죠. 조건은 반드시 항목명과 바로 밑에 내용을 블록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은 창의교실 강좌라 그랬잖아요. 창의교실 강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분류가 창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교실만 달랑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분류가 창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가 미술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 블록을 못 잡는다 그랬어요. 이때는요. 다른 곳에서 써주고 잡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 말하는 D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잡은 거고요. 이름 상자로 지정한 거고요. D 네 번째는 뭐냐면 계산할 항목이에요. 계산할 항목. 인원수인지 수강료인지 뭐 이런 거 나이인지 그 항목 셀을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 전체 영역 중에서 몇 번째 순서인지를 써서 세가지고 지정해 주셔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조건은 영어로 크리테리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때 항목명하고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을 블록으로 설정해서 조건을 건다. 근데 조건이 항목명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조건을 지정할 수가 없다. 그때는 다른 곳에다가 별도로 기록하고 조건을 걸어야 된다.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는 나온 적 없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함수는 그럭저럭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거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 이거 저장해 놓으시고, 이거 저장 안 해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와서 없으면 이만큼 또 입력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장해 놓으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숙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걸 입력을 해서 화면을 클릭해서 저장해서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때 저장을 해 놓으신 분 같으면 이어서 여기 있는 걸 풀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입력을 안 하셨으면 다시 입력하셔갖고 수건번호 빼기 이름 A, 하나는 B, 하나는 C 이런 식으로 각각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여기 보니까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내림차순 안 배웠거든요. 안 배운 거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뭐 연도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안 배웠으면 내비두고, 배웠으면 해보시고. 그래서 안 배웠으면 뭐 복습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뭐는 우리 책은 복습하셔야지. 이 책은 꼭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고맙게 볼 테고, 뭐 촬영해서 안 보내주셔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